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3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 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해서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겠을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우로수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옹달샘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용수 같은 개념,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옹달샘이라든가 음용수라든가 또는 정화수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옹달샘도 그렇고 정화수도 그렇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청징함, 맑을청,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수는 그래서 탁해지는 것을 가장 꺼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시사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술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왕해도 작은 물은 범람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기토를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입니다.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봄으로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또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 왕한 봄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면서 목이 임간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월은 목이 임간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목은 굉장한 세력을 얻고 있는 반면,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 또 묘월 같은 경우는 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간에 인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수가 어떻게 된다?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묘월과 달리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에서 바로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온기가 없다,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우를 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음생음이라고 해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해 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맑고 깨끗한 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주게 되니 개수의 근원, 뿌리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월의 개수가 보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거나 또는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한 중에 무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완전히 매몰시키거나 또는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월에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일간 개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월의 개수는 신약이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생주해 주고, 그 다음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일간과 월령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죠. 음에 해당되는 수가 됩니다. 양수가 임수인 것이고, 오늘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월지 있는 이
양목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수가 양목을 받다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일간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국화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수생목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수국하든 수생목이든 사주가 중화만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가 월지에 있는 목을 생한다라고 해서 내가 생하는 아생자라고 하죠. 아생자가 있으면 나를 생하는 것도 있죠.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라고 해서 얘는 인성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육친으로 보게 되면 모친, 어머니 같은 개념, 나를 생해주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자식이 되죠. 그래서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 식신은 딸이 되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 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은 음양이 달라지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남자는 식상을 자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관성을 자식으로 둡니다. 그래서 관성 중에서도 정관은 남자 입장에서 정관은 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관, 칠살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내가 상하는 식상이 되는데,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식신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건 식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식신을 딸로 보는 것이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관은 음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 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상관.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 상관을 아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죠. 음수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인월은 초춘이면서 중요한 건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 특히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니 목이 매우 세력을 얻은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병지 묘월의 묘월의 사지 진월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인묘진월에는 수라고 하는 것은 병사묘지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약한 세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설기태과라고도 하고요, 설기과다라고도 하고, 조금 더 긴 유식한 말을 쓸 때는 수목 진상관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진짜로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앞에 게 일간, 뒤에 게 상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왕한 상관 임목을 받는데 목이 넘어가서 진짜 상관격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개수의 입장에서 인성부에 금이 되는 것이죠. 금 또는 이제 비경급제인 수가 있어서 일간을 생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진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인 금을 얻어야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금은 수를 생해는 역할을 하죠. 금, 생, 수 역할도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금극 목의 역할도 하게 되니, 인성을 얻게 되면 수를 생해줄 뿐만 아니라 목을 갖다가 목을 못 살게 해서 완전히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좀 막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월의 묘월의 개수가 인성을 얻게 되면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해서 인월의 개수가 인성을 본 전후에 화를 얻게 되면, 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평화를 얻게 되면은 뭐가 된다? 조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인성으로서 개수의 근원만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상관 생재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일간 개수가 상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달사라고도 하죠. 총명달사
굉장히 외관도 수려한 사람이 되면서 거기 인성까지 얻었으니 지 덕을 모두 겸비한 그러한 상황이면서 재성의 도움을 얻었으니 남자는 처덕이 있을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인월의 계수는 먼저 인성을 얻어서 계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고 다음으로 재성인 화를 얻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은 월령에 있는 본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안적인 상관, 수목 진상 관계에 일간이 더욱더 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월간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인중병화도 출되어 있죠. 격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잡습니까? 얘를 잡습니까? 당연히 본기를 잡는 것이죠. 본기. 그래서 간목을 격을 잡고 요거는 상관생지의 구조는 되어 있지만은 일간 약하면 식재를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인월은 인성 또는 비견급제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계수가 진에 빠져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축토를 얻었습니다. 개축 일주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이긴 하지만 저것이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저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토라든가 또는 저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개수 자체가 극신약 한 구조이지만 진축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래도 개수의 근원이 말라서 못 쓰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인월의 병화까지 투출해서 식재가 이렇게 왕한 상태에서는 개수의 근원을 조금 더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월의 개수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아무리 진축에 뿌리를 두었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이렇게 생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임자시를 얻게 되면 자축이 이렇게, 원래는 자축은 육합으로서 합토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이렇게 자축 위에 임계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축 합토가 아니라 합수로 본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축토는 수로 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 개수는 굉장히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가 충분히, 개수 자체가 충분히 왕하기 때문에 이건 금수운으로 가면 안 되고 목화운으로 가서 양이 따뜻한 양의 기운을 얻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개해시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화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뭐 자가 협례한다라고도 보지만은 개해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런 생시들이 있을 수 있죠. 갑인시라든가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모강전에 다시 상관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축진의 일간이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 사주가 되죠. 일간 원국이 신약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금운 또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갑인시, 을묘시, 또 지금 나오는 을묘, 병진, 정선, 무고시까지 전체 통틀어서 이런 생시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특히나 이 무오시라든가 기미시가 되게 되면 특히나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로 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무토가 개수를 갖다 매몰시켜 버리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두 생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약에 갑인, 을묘, 병진, 정사시였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의 생주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임자시, 경신시, 신유시, 개해시 일간 자체가 왕하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고, 갑인, 을묘, 병진, 정사시 정도는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